안녕하세요. 파고다 어학원 오픽 IMIH 목표반 송영주 베트남어 강사입니다. 신짜오 각반.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반가우신가요? 네. 물론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뵙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해도 되지만 사실 이 오픽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혼자 좀 하시는 공부 스타일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강 신청을 하셔서 이번에 오픽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꼭 목표로 하는 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피지기며 백전백승, 우리가 오픽이라는 시험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물론 영어 오픽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조금 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베트남어 시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오픽 시험을 막상 보게 되면 상당히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오픽 시험이 뭔지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서 준비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T인데 오픽은 베트남어로도 오픽이에요. 그래서 T 오픽이라고 하면 15개의 질문을 듣고 컴퓨터로 녹음하는 말하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플렉스라든지 또는 뭐 인사대의 뭐 아베스 AB 시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쓰기라든지 어떤 독해가 있는 게 아니라요. 100% 말하기로만 여러분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일단 이 오픽 수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베트남어 공인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 사실은 내가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하지만 나의 실력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공자 분들이 그 학과를 4년제를 졸업하셨으면 어느 정도 잘한다고 인정을 하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전공자 분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베트남어를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또는 예전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이 잘했죠. 근데 요즘에는요, 한국에서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나의 실력을 증명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 공인 자격증이 필요한 건데요. 이 오픽은 여러분들 토익이나 토플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많은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에서도 인증을 하는 자격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수강을 하셨거나 6개월 정도 베트남어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회화 실력 향상을 위하시는 분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재원 및 현지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물론 1번과 좀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주재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소 뭐 IM3 정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또 요즘에는요, 주재원을 좀 내보내는데 조금 비용이 많이 이제 들기 때문에 현지 채용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어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접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픽 자격증을 먼저 제출을 하고 이제 화상 면접이나 어떤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현지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해당되는 분들이 나다 싶으면 들으셔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한번 베트남어를 한번 좀 나의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고 싶어. 나는 다른 목표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좀 하는데 매너리즘에 있어.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강력 추천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저랑 한 달 또는 2달 정도 학습을 하시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보다 제가 장담컨대 최소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픽은요,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노비스 로우라는 단계에서부터 어드밴스드 로우까지 있거든요. 이 노비스라는 게 초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급 수준에서도 로우니까 낮은 단계, 그러니까 초급에서도 낮은 단계, 초급에서 중간 단계, 초급에서 하이 단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비스 단계입니다. 사실은 노비스 단계 정도면 사실은 좀 많은 학습이 좀 필요한 이제 분들이죠. 하지만 초급
이분들이 한 달 정도 해서는 보통 노비스 하이, 그러니까 초급자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레벨 NH를 많이 맞으시고요. 여기서 좀 더 노력을 하시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IM 단계로 들어오는 거죠. 이 IM은 Intermediate Middle 단계여가지고 중급자 중에서도 중급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즈니스회화 전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이 IM 레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IM 레벨은 오픽에서 세 단계로 나뉘어지죠. 뭐죠? IM 1, 2, 3. 그래서 IM3가 가장 높고요. IM1이 IM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 반 이름이 오픽 IM, IH지 않습니까? 근데 전 여러분들이 다 IH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이 IM과 IH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어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공부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했던 부분을 얼만큼 더 잘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NH, IH, IM으로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또 멘탈 관리 그리고 어떤 듣기 관리 이런 것만 좀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IH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좀 토익으로 환산을 좀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토익으로 환산하면 이해가 좀 빠를 건데 IM은 토익 700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요. IH 정도 되면 이제 토익 800점 정도 비즈니스 회화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AL을 맞으면 이제 토익 900점 정도에서 비즈니스 회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서비라고 해서 이건 한국어로 나옵니다. 한국어 지문에 한국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을 갖지 않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질문의 응답을 기초로 개인 맞춤형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질문을 자세히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당신은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일 경험 없음으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군복무라든지 뭐 사업, 재택근무 이렇게 하시면 이거와 관련된 주제가 나와요. 두 번째는 현재 귀하는 학생입니까? 라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때도 아니요 라고 하면 좋아요. 아시겠죠? 아니요. 세 번째,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주제인데요. 이거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로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이 있겠죠. 쌤, 저는 지금 학생인데 학생이 아니요 라고 표시를 하고 만약에 자기소개 같은 데서 제가 학생이라고 하면 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 연관이 없어요. 백그라운드 서베이는요. 여러분들의 문제 선택을 위한, 그러니까 문제 선택을 소팅하기 위한 그 자료로만 쓰이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거는 별개예요. 대답은 대답대로 채점이 들어가는 거고 이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문제를 나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공부해야 할 양이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제 저희가 공부에 필요한 주제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여가 활동. 잘 기억하세요. 뭐다? 여가 활동. 두 번째는 취미. 세 번째는 운동. 자, 좀 뭔가 비슷하죠? 다시. 첫 번째, 여가 활동. 두 번째, 취미. 세 번째, 운동. 그러니까 운동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 여가 활동과 취미가 좀 헷갈리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좀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먼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 건지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가 활동은요, 4개 주제예요. 첫 번째, 영화, 공연, 콘서트, 해변 가기. 다시, 영화, 공연, 콘서트, 해변 가기. 그래서 이 주제로 저희가 여가 활동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취미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음악 감상. 다시 취미는 뭐만 있다? 음악 감상. 음악 감상 나오면 취미. 아시겠죠? 그래서 음악 감상 주제는 저희가 나중에 다루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운동이죠. 운동은 저희가 3가지 선택할 건데요. 자전거, 조깅, 걷기. 자전거, 조깅, 걷기. 쌤, 저는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 선택하면 안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여러분들께서 베트남어로 가장 쉽고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상당히 조금 독특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이 문제를 내주세요라고 하는 의도도 깔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운동에서 자전거를 선택하면 자전거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자전거를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문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 자전거란 주제가 나 자전거 잘 모르는데 해도 막상 준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거든요. 자전거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깅과 걷기. 이거는 저희가 하나로 볼 거예요. 왜? 조깅하고 걷기는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조깅과 걷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총 12개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그리고 여기 10개.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은까지 10개 선택이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휴가나 출장 경험이 있어요. 여기에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으로 체크를 하면 총 12개 선택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 7번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가는 거 준비나 또는 너 베트남에 가본 경험 있니? 또는 투어 예약을 해봐라. 또는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나에게 한번 여행에 대해서 질문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 롤플레이랑 연관돼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픽은 마지막 특이점이 있는데 난이도 선택과 난이도 조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처음에 선택할 때 난이도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난이도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질문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6문제에서 7문제는 설문지, 나머지 7문제 정도는 돌발. 그러니까 이 주제는 변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제에 따른 질문의 어떤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1부터 6까지 있는데요. 3을 선택하시면 가장 무난하게 나와요, 질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당신의 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 3번 정도의 난이도죠. 그러니까 레벨 3 정도. 근데 레벨 6을 만약에 선택을 하면요. 그냥 가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많은 가구를 구매합니다. 최근 사람들이 구매하는 가구 트렌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똑같은 가구인데 상당히 시사적으로 많이 바뀌는 거죠. 하지만 3번 레벨, 그러니까 3 레벨로 선택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AL, IH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검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오픽은 7번 문제가 끝나면 1번부터 7번 문제가 끝나면 잠깐 여러분들께 난이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러면 난이도를 좀 낮추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난이도 비슷하게 가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걸 3-3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픽에서 100% 1번은 자기소개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를 푸실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자기소개니까 자기소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픽 시험 1번 문제고요.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3문장에서 4문장 정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놓은 게 좋겠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의 이름, 나이, 그리고 나이, 국적, 사는 곳, 뭐 취미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4-5문장 정도 하시고요. 답변은 30초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 자기소개 질문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Bạn tự giới thiệu về bản thân được không? Bạn tự giới thiệu về bản thân được không? 사실은 의외로요. 이 질문을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저이튜라는 단어는 다 들으세요. 맞죠? 저이튜는 다 들리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뜨라는 단어와 뭐죠? 많던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픽을 떠나서 잠깐 살펴보면 이 뜨가 뭐죠? 낭성조, 이러면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저이튜 소개를 스스로 해라. 오픽에서
만은요, 친구가 아니라 무조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죠? 우리예요. 주어가 만으로 나오면 이거 친구인가? 친구인데 나는 만을 친구로 알고 있는 데가 아니라 여기서는 나와 마이가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이라고 하면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거에 빨리 적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giới thiệu về, 자, 누구에 대해서? 많던 자신, 많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라. 근데 여기서 일부 분들이 뭐랑 헷갈리는 거냐면요. 바로 이 단어 때문에 좀 헷갈려요. 바로 뭐죠? 많던. 자, 여기서 많은 친구죠. 그래서 이거는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는 많던이고요. 자신은 많던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번은 무조건 자기소개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Man hãy tự giới thiệu về bản thân 해가지고요. 여기 하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는 뭐뭐 하세요. 그렇죠. 명령의 의미인 거죠. Man hãy 하세요. tự giới thiệu về bản thân. 당신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줄 정도 가져왔는데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죠? 신짜오 했네요. 그리고 또이 tên là 영주. 다시 신짜오 또이 tên là 영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영주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바꿔주시면 되죠. 또이 tên là 민수, 또이 tên là 민호 이렇게요. 그리고 또이 là 응어의 한국, 또이 là 응어의 한국.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조 조심할 건요. 한국 하지 마시고 뭐죠? 한국. 그렇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또이 là 응어의 한국, tôi là người Hàn Quốc. Xin chào, tôi tên là 영주. tôi là người Hàn Quốc.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bây giờ 지금 tôi đang sống ở Seoul. tôi đang sống ở Seoul.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sống, 살다라는 동사죠. 이거는 성조를 좀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싹성조를 올리실 때 위에서부터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쏨 하지 마시고요. 조금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그래서 쏨 이렇게. 그럼 너무 좋죠? 들어볼게요. bây giờ tôi đang sống. bây giờ tôi đang sống. 그러니까 당보다 상당히 또 밑에서부터 시작돼요. 무슨 말이냐면 tôi 당인데 쏨은 그 당 밑에서 시작이죠. tôi đang sống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tôi đang sống 어디에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năm nay 올해 tôi 28tuổi. 자, 여러분들 나이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나이 앞에는 라가 아니죠. tôi là 28, tôi là 32 아니죠. 또이 라 빼고 또이 쓰시면 좋고요. 10의 이상일 때, 자, 10 이상일 때 여러분들 뭐 기초이긴 하지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20살 이하이다 그러면 무어이 진, 그러니까 무어이가 무어이로 되죠. 무어이 진. 그런데 20 이상, 20 이상부터는 이 무어이가 어떻게 바뀌죠? 그렇죠. 평성조로 바뀌죠. 무어이.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아마 초급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현재 다 20살 이상인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이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하이모이 하시는 게 좋고요. 난 내 나이 정확하게 발음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톡을 주세요. 제가 개인톡을 저랑 수업 시작 전에 물론 저랑 같이 소통을 하셨지만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의 개인톡 추가를 하셔가지고 제가 개인톡 알려드릴게요. SONG11YJ SONG11YJ 카톡 저의 개인톡입니다. 이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저한테 톡을 주시면 제가 녹음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취미는요. Sở thích của tôi là xem phim và nghe nhạc. Sở thích của tôi là xem phim và nghe nhạc. 그렇죠? xem phim 영화 감상 và nghe nhạc.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보세요. 동사가 xem 평성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죠? xem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듣다는 응애니까
그렇죠. 이런 단어로 들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 여러분들 수업이 끝나면 저에게 꼭 녹음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뭐 과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픽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음과 성조예요. 이거 정말 놓치면 고득점으로 가기 힘들어요. 제가 이걸 꼭 교정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평성조 부분 샘핀 바 녜냐 그렇죠? 여러분들 녹음하시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 수업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틱 구어 또일라 샘핀 바 녜냐 감은 항상 오픽의 맨 마지막 문장은 감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짜오 tôi tên là Yeongju, tôi là người Hàn Quốc. Bây giờ tôi đang sống ở Seoul. Năm nay tôi 28 tuổi. Sở thích của tôi là xem phim và nghe nhạc. Cảm ơn.